대구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10년 만에 처음 이뤄진 대구시 감사에서 버스 업체들의 회계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시에 접수된 축사 신고 허가 신청을 두고 업자와 시민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안동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상주 지역에 최근 베리 농사가 늘면서 요즘 수확철을 맞은 오디와 블루베리 복분자가 상주 지역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정 기상까지 탑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70% 정도인데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고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일부 내륙에는 오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날이 좀 흐려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불쾌지수가 보통 또는 높음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좀 내려가겠는데요. 어제 31.9도에 머물렀던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5도가량 내려간 27도 예상되고 안동은 29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일부 지역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에서도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인데 의심 증상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해서 추가 감염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52살 김모 씨가 메르스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 8일 이틀 동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응급실 복도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김 씨의 누나도 지난 1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부터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 오전 증세가 심해져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와 오늘 새벽 질병관리본부 2차 검사 결과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의심 환자만 있었던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2주 동안 민원인을 만나는 등 정상 근무를 해왔고 부인도 구청 공무원인데다 중학생 자녀도 있어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밤사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나타나서부터 이제까지 동선을 전부 다 역추적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인 대구마저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처럼 대구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니던 주민센터가 폐쇄되고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공무원 김 씨와 관련된 시설에도 일단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 씨의 직장인 대명 3동 주민센터는 오늘부터 폐쇄에 들어가고 직장 동료들은 자체 격리됩니다. 폐쇄를 하고 공무원들은 이제 잠복이 끝날 때까지 관찰 대상자라 그래가 출근을 못 합니다. 대명 3동민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동에서 보도록 하고. 김 씨가 지난 13일 들렀던 동네 목욕탕 역시 영업이 정지되고 방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김 씨의 아들은 다행히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다니던 중학교를 비롯해 인근의 학교 등은 정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구청 공무원인 김 씨의 부인과 김 씨와 한 집에 사는 장모와 처남 등 3명은 아직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김 씨가 그간 만난 사람들을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서 증세가 있으면 격리 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역에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레일 대구본부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의심 환자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역사와 열차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에게 체온계와 마스크를 지급해 재채기나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선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음주 단속에 사용하는 측정기를 통해서 메르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난 3일부터 도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음주 단속을 하지 않자 하루 평균 4건이던 도내 음주 사고가 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유흥업소나 식당 밀집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를 대상으로 선별 단속을 강화하고 측정기 소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소식입니다. 이 세금 먹는 공룡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말이 많았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준공영제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내버스 업체들 세금을 물 쓰듯 회계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26개 대구 시내 버스 업체 전부가 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2,400여 건에 8억 2,900여만 원. 하지만 적법한 지출 증명 서류는 어디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목욕비 등 복리 후생비 4억 원가량은 자격도 없는 시내버스 노조 대구지부 명의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 처리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발생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2억 2천여만 원을 운송수익금이 아닌 버스업체 수익으로 챙겼고 버스업체들이 내야 할 회차지 사용료도 대구시에 청구해 15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 없이 차고지간 이동하거나 외곽으로 차고지를 이전에 발생한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고 이렇게 들어간 추가 연료비만도 지난 3년간 2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실비로 정산해야 할 운전자 산재보험료는 표준 운송원가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61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또 버스조합 임원 직무 수행비 3억 2천여만 원을 비롯해 조합의 선물비와 식비, 후원금까지 시내버스 지원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대구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0년간 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없었다고 밝혀와 사실상 업체의 비리를 키워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조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 점을 보면 이건 확실히 대구시의 직무유기 맞죠. 대구시 허술한 감시망 속에서 세금 먹는 공룡으로 변해버린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다가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일본 도쿄 나리타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 1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일주일에 4번씩 대구공항과 일본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새로 취항합니다. 대구시는 인천과 김해, 제주에 이어서 4번째로 일본의 제1, 2관문인 나리타와 오사카를 동시에 취항하는 도시가 됐다며 공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시의 거부로 올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성소수자의 문화축제가 혐오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거부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다양성, 인권 존중 차원에서 올해 축제도 진행돼야 한다며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중구청과 대구경찰청도 야외 무대 사용 불허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동시 남우면에 지난달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축산농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안동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남우면 상아리의 야산에 축사 2동과 관리사,
퇴비사 등 950제곱미터의 축사 신축 허가가 제출된 것은 지난달 중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축사 신청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동시 남우면 상아리 주민들이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축사 신축 예정지구 바로 밑에 있어 주민들이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뿐만 아니라 축사로 인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상수원이 오염되고 악취 등의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오염되면 저수지에 우리 식수가 되거든요. 상수원이라고 건판까지 붙여놓고 허가 내주면 상수원 오염시켜 된다는 말이에요. 공원을 조성해놔놓고는 거기에 똥물 집화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안동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축사를 신청한 농가는 축사 예정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동시의 회신을 받은 뒤 농민 후계 작업으로 이미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여기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안동시는 소음과 분뇨 처리, 냄새 등 보완 작업과 부서간 해결을 거쳐 축사 신축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정지역에 축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과 규정대로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농가의 충돌을 안동시가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혼여행 비용 등 고객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B씨와 해외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350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40여 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등 9,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35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승객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상주 하면 감이 유명합니다만 요즘은 감 못지않게 베리류의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오디와 블루베리 복분자가 300의 상주 지역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과 누에 곶감의 주산지 상주, 세 작물 모두 빛깔이 희다해서 300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이 중 누에는 양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 생산으로 대체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알이 박힌 오디를 일일이 따느라 손까지 온통 검붉게 물들었지만 수확의 즐거움이 더 큽니다. 따는 게 힘이 너무너무 들어도 팔로가 좋으니까 힘드는 거 없어요. 나가니까 돈이 되니까 그게 좀 있어. 상주의 오디 재배 면적은 58헥타. 120농가가 연간 167톤을 생산해 경북 1위, 전국 2위 규모입니다. 뽕나무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디가 상주 전통 작물이라면 블루베리는 7, 8년 전부터 상주에 정착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존 농가보다는 귀농인들이 주로 재배하면서 주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역시 열매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지만 블루베리 한 알이 100원 안팎에 출하될 정도로 고소득 작물입니다. 품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요. 지금 그 서울 경매시장에서는 상주 블루베리가 최고급으로 쳐져요. 복분자는 블루베리에 조금 앞서 상주에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도 2위, 전국 7위의 생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들 세계 베리류 최대 주산지로서의 상주를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상주 베리 축제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됐지만 상주시는 내년 수확철인 이맘때 다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중국 서안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와 이번 달 중국 제남 한국 우수상품전에 경북 지역 우수업체들이 참가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5개 업체가 서안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화장품과 의류 견본품을 모두 판매하는 등 650만 달러의 상담과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제남 한국 우수상품전에는 16개 업체가 화장품과 가공식품 분야에서 890만 달러의 상담과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적 기업 멘토링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관리와 생산관리가 취약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 지역 본부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패거리 폭력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과 폭력범이 16명, 마약사범 15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국제범죄 수사대 인력을 지속적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70% 정도인데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일부 내륙에는 오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오전에 안개가 짙게 깔려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대구 중남부 지역은 오늘 대구는 27도, 청도는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한낮에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김천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합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안동은 현재 기온 21도,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봉화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현재 18도, 한낮에는 22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